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삼성 SDI 커버를 좀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삼성 SDI 중심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코멘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를 기존에 보고 있던 관점과 뷰는 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속도와 각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인 뷰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계속 시각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코멘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라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먼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누르는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살짝 한 번씩만 클릭을 해주시고 혹시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그때 가서 취소하시면 되니까 지금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이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업데이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함께 살펴보면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도 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등등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간이 오후 2시 1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종가까지 그렇게 특별하게 변동성을 나타낼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나 종가 언저리의 시세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녹화 시간 기준의 시세다라는 걸 꼭 한 번만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충 방향만 보면 돼요. 큰 틀에 있어서는 방향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차트 분석으로 요리조리 여러분들이 뭔가를 굳이 막 해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 이평선 224일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이 224일선이 우하향을 보일 때 시세가, 주가가 224일선 밑에 계속 머물러 있다, 이러면 그냥 역배열인 거예요. 딱 지금처럼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역배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과거처럼 224일선을 밑에다가 두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 이거를 또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정배열만 투자를 해라, 역배열에 매도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사실 조금 다릅니다. 올라갈 때는 비중을 좀 태워주고 초입에, 떨어지기 시작을 할 때나 장기 이평선을 이탈할 때는 비중을 조금만 좀 줄여놨다가 다시 또 저가 매수해서 채워두고 수익 챙기고 이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통째로 다 팔고 다 사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우하향 역배열의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뭐 한 30만원 초중반 정도부터 일단 삼성 SDI 긍정적인 뷰를 좀 유지를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결론적으로 30만원 이하의 시세는요, 밸류가 솔직히 너무 쌉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 SDI를 지금 밸류를 보고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보고 투자를 하더라도 메이저들은 일단 그런 관점으로 현재는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죠. 자, 그 중심으로는 첫 번째, 매크로에 대한 영향, 모든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매크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이 다 매크로의 영향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가 같은 것들, 원자재 가격들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시장 내에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코스피가 있고 코스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외부에서 계속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면은, 어쨌든 들어온다라는 거는 매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매수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시세들이 빠지기보다는 적어도 유지라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야? 한국 시장의 돈들이 외부로 이탈되고 있죠. 특히 대표적으로는 미국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요즘엔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적인 거래대금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겠죠.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는 거, 이 시장, 마켓은 핵심적인 본질이 뭡니까? 거래가 핵심이에요. 거래. 그렇죠? 근데 이 거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전통시장 같은 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님이 없는 전통시장이야. 그거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상인들 다 장사 못하고 돈 못 벌고 있는데 유지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살리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막 정책들을 써가면서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래대금이 굉장히 씨가 말라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당장의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털 이런 모든 것들은 괜찮아요. 좋아요. 오히려 좋습니다.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악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적인 환경들과 여건들 때문에 당장의 국내 증시에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 그 좋은 종목들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누가 조금 더 좋냐, 상대적으로 누가 조금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고 업사이드가 크냐, 그럼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야. 예전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A는 반도체, B는 2차 전지, C는 예를 들어 뭐 그냥 자동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얘도 좋고 얘도 좋고 얘도 좋으면 얘도 조금 사고 얘도 조금 사고 얘도 조금 사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어떤 놈을 살까?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좋은 놈 먼저 사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쪽에 있는 돈들도 빼서 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못 가, 얘는 못 가, 얘만 가요. 그리고 얘가 한참 시세 만들고 다 먹었어. 나와. 그럼 얘 급락 나와. 이제 그 다음 순번으로 얘가 올라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시장의 어떤 스타일과 유형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흐름에 맞게끔 대응 전략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좀 설명을 해봐라 라고 혹시나 하신다면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굉장히 수익성이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SK라든지 LG라든지 삼성 SDI 이렇게 배터리 셀 기업 3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3사 중에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거는 삼성 SDI입니다. LG나 SK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증설을 공격적으로 많이 해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야 얘네 진짜 저만큼이나 공정을 늘린다라는 거는 저만큼이나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구나. 혹은 그만큼 수주가 많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인식으로 치고 나갔었는데 한참 공격적으로 치고 나갈 동안에 삼성 SDI는 증설에 대한 이슈도 없어. 수주도 그냥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밋밋해. 이러니까 얘네 영업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뷰도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 신제품이 출시해서 제품의 수명주기 이론상 중간에 캐즘이라는 거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둔화되는 게 2번 정도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1차 캐즘은 그 신제품이 시장 점유율 3에서 5% 사이일 때, 그러니까 초반에는 새로운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으로 그냥 구입하고 비싸더라도 그냥 야 그 새로운 거 나왔대 새 거래 야 저거 신기하다 하면서 그냥 너도 나도 막 유행 타서 구입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보통 시장 점유율 3에서 5% 정도가 나오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어차피 완벽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소비자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시간들도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시간이 지나가면서 2차 캐즘이 언제 오느냐? 시장 침투율 16에서 18% 정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보급이 좀 되어가는 것 같고 주변에 눈에 많이 보이지만 소비자들은 충동적인 구매와 호기심에 대한 구매가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제품과 또 비교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쯤에 또 한 번 위축될 수 있어요. 전기차도 지금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성 SDI는 오히려 이러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특히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그룹주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전 세계 탑급으로 자리를 잘 잡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리고 너무 또 막 초반에 과열된 양상을 무리하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 SDI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사실 똑똑하게 대응을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만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도 지금은 뭐 다 아시겠지만서도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도 우리가 또 충분히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죠. LG 엔솔도 마찬가지지만 삼성 SDI도 ESS 쪽으로의 판매가 괜찮았었고 또 중형 쪽 전지도 잘 팔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때로는 호재였지만 최근엔 악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게 뭡니까? IRA AMPC입니다. 생산자 세액공제 혜택인데 미국이 민주당이 이걸 추진해서 법안으로 발의를 했잖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 IRA는 폐지가 절대 안 됩니다. 폐지가 불가능한 거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미국의 그 일부 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지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와서 좀 해줘 보조금을 줄게라고 거기서 먼저 딜이 들어왔지 우리가 먼저 그쪽에다 짓겠다고 딜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쉽게 없앨 수가 없고요. 물론 보조금의 규모 자체는 조금 축소가 된다거나 조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의 막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너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초반에는 공장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그 규모 곱하기 얼마 해서 AMPC의 이익이 그만큼 반영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미래 가치를 땡겨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오히려 AMPC로 인해서 반영했던 주가가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칠 거다 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IRA AMPC를 따져가면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이익 규모가 어떨 것 같다라는 거는 증권사 측에서도 지금 그렇게 계산 안 해요. AMPC를 거의 제외하고 배제하고 보려고 하거나 AMPC를 한 50% 정도 왜냐면 다 폐지는 안 될 거고 조율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러프하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하자라고 해서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도 IRA AMPC에 대한 거를 실적에 반영을 할 때 절반 정도만 디스카운트를 해서 반영을 하거나 아예 반영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하려고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눈높이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특히 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보고 계신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때 높게 목표가를 잡았던 거를 낮출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괴리가 벌어지니까. 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25년도도 매출액이 24년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타겟 멀티플 같은 경우에는 23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9.4배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PER 9.4배 수준이면 사실 좀 싸긴 싸요. EV EBITDA 기준으로 6.6배, 절대적인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내 셀기업 3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2차 전지 섹터가 그 섹터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대형주들은 실적을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펀더멘털 분석을 할 때 당연히 이익을 베이스로 하고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멘텀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노스볼트가 파산을 했잖아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에서 배터리 기업 이제 내놓으라는 거는 딱 6개 기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CATL이라든지 BYD, 그리고 한국의 LG, SK,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이 정도예요. 사실 이제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공급받으려면 이제 요 안에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의무는 아니에요. 그 벤츠의 화재 사건이 있었던 EQE 모델에도 파라시스라는 배터리를 사용했잖아요. 그 굉장히 좀 밑에 핫바지급 그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메이저급을 놓고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딱 요렇게가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중국 2개, 한국 3개, 일본 하나 요런 상태인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대기업들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배터리 사업은요 여러분들 OPM, 영업이익률, 마진이 진짜 힘듭니다. 마진을 많이 내기가 굉장히 힘든 사업이에요. 중국 기업들은 한참 호황일 때 뭐 15%에서 16% 많게는 진짜 18%대까지도 이익을 내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10%대 초중반 10에서 15% 사이에 이익을 좀 내는 것 같고 LG, SK,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뭐 로우 싱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진짜 잘 내봐야 8에서 9% 정도밖에 안 돼요. 파나소닉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거의 5% 내외의 마진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투자를 하고 또 풀 수직 계열화와 밸류체인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야 마진율이 1, 2%대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결국에 10%도 못 남기는 마진율의 그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대량으로 팔아야 그러면 마진율은 적더라도 금액은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량으로 팔면 팔수록 솔직히 배터리는 위험하잖아요. 리스크가 터질 확률이 높은데 그러려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 대규모로 리콜 때려버리면 골 때리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하나하나 구석구석 사업을 영위하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어떤 짬밥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탄탄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 부실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사업이 여러분들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주가만 놓고서 아유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의 위상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던 8월 1일날 청라신도시의 EQ인가요? 벤츠 화재 사건에서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을 했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사실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벤츠도 어디로 오더를 넣었습니까? LG에다가 오더를 또 넣게 됐죠. 한국 배터리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싼 거 쓰면서 조금 이익을 남겨 먹으려 하다가 안 되니까는 다시 A급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벤츠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미국의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LG가 됐든 SK가 됐든 삼성 SDI가 됐든 이 주요 기업들과 JV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으려고 이미 판을 오래전부터 다 깔아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에는 전기차가 캐즘이고 지금 당장에는 경기가 안 좋고 알겠다고 그런 건 인정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당장에 못 가는 거 알겠는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근데 그 미래가 얼마 그렇게 머지 않았어요. 적어도 2025년 이제 24년도 다 갔잖아요. 내년부터 특히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그동안에 LG엔솔 중심으로 여러 가지 수주가 들어왔던 거 뭐 대표적으로는 스페이스X라든지 또 여기 말씀드렸던 벤츠부터 시작해서 테슬라도 46파이 새로운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또다시 판매량도 증가 새로운 기술도 나와 그 다음에 미국은 지금 여전히 에너지 쪽에 굉장히 진심이죠. ESS 쪽으로도 태양광이나 풍력이 설치가 되면 될수록 당연히 따라가 유럽 시장도 당연히 따라가 우주항공, 전기차 신제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ESS까지 완벽한 밸류체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몇몇 주요 산업들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들어간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더가 이미 들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수주가 결국에 실적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결국에 주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단 여기 수주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주가 뭐가 돼? 실적이 될 건데 이게 이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탄력 있게 반등을 보일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그 다음은 뭐가 돼?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까지만 놓고 봐도 내년 상반기까지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주가는 거의 최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IRA를 폐지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트럼프 여러분들 이 IRA라는 것도 법안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세부 법안이.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45X,
30D 뭐 이런 건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뭐 생산자 세액공제 같은 거는 아직 언급한 게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30D 전기차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구매 보조금을 축소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서 전기차를 자꾸 사게 하느냐? 이걸 없앤다라고 한 거지 45X 쪽을 없애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됐든지 애플이 됐든지 얘네 전 세계로 따지면 중국 시장 굉장히 크죠. 얘네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 굉장히 크죠. 아니 미국이 중국 그렇게 견제하고 서로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면서 테슬라 애플은 왜 여전히 중국 시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을까요? 엄청난 시장이니까. 그쵸? 심지어 중국인들도 테슬라나 애플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보자고. 미국이 지금 배터리가 필요한 게 단순히 전기차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보조금을 싹둑 다 잘라버려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이상 이걸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일부 축소하거나 조율할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도 또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걸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 SDI 같은 종목은 사실 단기로 보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긋하게 내년 상반기까지만 일단 하반기까지도 아니야. 내년 상반기까지만 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가 너무 싸니까. 근데 우선적으로 얘가 튀어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크로에 대한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 내 거래대금 같은 거 우선적으로 돈을 쏟아부으려는 그런 수급 자체가 지금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 시장 내에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 거지. 2차전지 섹터만 놓고 보면 산업만 놓고 보면 최악은 지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주가는 많이 답답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진짜 답답하고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답대가리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진짜 이 종목은 모멘텀도 찾아보기도 힘들고 뭐 밸류에다가 기댈 수도 없고 진짜 답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기업은 그런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고 심지어 셀 기업들 중에서도 수익성이 가장 좋고 그러니까 좋은데 억울하게 빠진 거는 버텨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는 충분히 올라옵니다. 근데 좋은 내용이 없는데 버티면은 그거는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주가는 답답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는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라는 건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종목이 먼저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계좌에 파란불을 1도 보기 싫어. 그러신 분들은 오르는 종목만 빨리빨리 갈아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 주식은 그렇게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김 대표가 저희 머니코드 채널을 통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핵심 히든 종목들을 한 번씩 좀 추천을 드리고 공개를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공개 추천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 요즘에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너무 잦게 반복하게 되면 그리고 또 타이밍을 못 맞춘 상태로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순식간에 박살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종목을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100% 이상 세 자릿수로 쫙 땡겨 올라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트럼프 리스크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1월 20일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것처럼. 두 번째 중국 외자 판호를 획득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기존에 잘 팔고 있던 거에 플러스 알파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새로운 매출과 이익이 더 붙게 됩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보시면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세를 보입니다. 여기가 올해거든요. 작년에서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엄청나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미쳤습니다. 65%, 68%, 75%, 70%. 여러분들 어떤 사업이 마진율이 70% 이상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업 진짜 찾기 힘드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익 성장과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주식이 최근에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조금 주가가 더 빠졌었는데 이로 인해서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만큼 역대급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빠지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오죠. 왜? 싸니까. 싼 가격 이하에서는 이렇게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전고점까지만 가도 100%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돌파를 해주면 신고가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 130%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자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꼭 보유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제가 이렇게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는 이유는 제가 오늘 이 종목
종목을 방송에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오픈하잖아요. 내일 하루 음봉 뛰고 모레 하루 음봉 뛰면 그거 가지고 클레임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돈 한 푼 안 받고 해주는데 네가 영상에서 말한 종목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아니 빠진 날도 있겠지.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고 나중에 더 많이 대박 나잖아요. 현대중공업이나 성광밴드 이런 종목도 지금 엄청난 수익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오늘 내가 얘기했는데 내일 좀 빠졌다, 모레 좀 빠졌다, 이거 가지고 여러 소음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고 김 대표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 혹은 전문가의 도움이 좀 진지하게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께만, 마음 맞는 분들께만 열심히 분석하고 기대 수익률 높은 종목을 무료로 좀 챙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구독만 누르시고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추천주 한번 꼭 받아가셔서 100% 이상 수익을 한번 여러분들 계좌에 찍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대 수익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한 번도 100% 이상의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으로 꼭 한번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